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프로 주식 리그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헤어 앵커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 홀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아쉽다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만한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5주간의 리그가 끝났어요. 그런 만큼 세세하게 수익률과 함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긴 말을 생략하고 감독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성경희 감독님께 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5주간의 리그가 끝났습니다. 예. 소감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세요. 예. 아, 이제 너무 가을이 짧으신데. 왔잖아요. 네. 예,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아, 시원하게 어떤 예. 일들이 좀 일단 있었을까요? 좀 아쉬운 네. 면도 있고요. 이제 좀 할만하니까 이제 문 닫는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림수로 좀 전략을 한번 짜볼 거고요. 뭐 이제 시즌이 또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전략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뭐 톡방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일 감독님께서는 지금 보니까요. 저처럼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다음 리그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소감을 먼저 짧게 듣고 문지원 감독님께도 네. 질문 좀 드려봐야 할 것 네네. 같아요. 네, 제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 그래요? 무려 네. 준우승 하셨다면서요. 아, 네.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그에 관련해서 강연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 반응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강연회? 저도 상당히 좀 놀랍게도 네. 토요일 날 뭐 이렇게 1시에 왜 놀라셨어요? 너무 많아서. 토요일 날 1시라서 네. 사실 유튜브 실시간밖에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시면은 대부분 또 이제 여가 활동을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뭐 1, 20분 정도 모시면은 네. 잘 모시겠다 했는데 거의 뭐 100여 분에 육박하는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5배. 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뭐 풀 강의를 하는데도 뭐 이렇게 이탈도 없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좋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들과 제가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되게 쑥쑥해 보이는데 저 역시도 지금 쑥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그가 지금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큰 화면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보셨고요. 이번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떻게 수익률 냈는지 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문주홍 감독님의 수익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먼저 볼 텐데요. 8월 8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네, 무려 수익률이 66%나 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죠. 그런 만큼
수익률 역시도 굉장히 좋네요. 7월 25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도 벌써 수익률이 34%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도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그룹주 역시도 2차 전지주 테마에 편승한 종목입니다. K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2차 전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33%대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의료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루닛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초에는 루니콘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종목인데 8월 24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벌써 무려 수익률이 31%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로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8월 말쯤에 테마가 불어왔는데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이 허용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30%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희 감독님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31%대 후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에 편입을 해주신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도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광무였습니다. 역시나 31%대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이 해제됐다라는 공시도 나와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률을 자랑했던 종목은 상보입니다. 8월 1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래핀 관련주로 최근에 정부가 흑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9%대 후반대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렌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 검사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6%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파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기존 의약품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탑5 종목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여쭤봐야 할 텐데요. 문종훈 감독님, 네. 일단 전 1위 종목 네. 너무너무 관심이 네. 있어요. 제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삼양식품, 근데 사실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K 라면의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출전을 그때 했을 때 이제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은 뭐 단순 그냥 우리가 그 K푸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자 뭐 이렇게 뭐 초코파이 예전에 말했던 그런 게 이제 아니다. 어떤 트렌드 변화를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트렌드가 좀 되는가. 네. 그걸 먼저 이제 그 산업에서 좀 보는데 이 라면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때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 좀 한정된 그리고 좀 약간 매콤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굉장히 이 입맛을 좀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권의 어떤 그런 문화권에도 라면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좀 현재는 이제 1위가 되지만은 네.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이슬람 문화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 속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K푸드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이 엔터, K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슬람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진출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실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입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주가는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축 주저앉고 막 그러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15%까지 나오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실적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중간에 이제 박스가 12만 5천 원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갭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이제 딱 도달하고 오늘까지 이제 장중 고가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또 조정을 받고 또 그다음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이제 추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를 이제 벗겨냈기 때문에 월봉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신고가가 이렇게 그 벗겨졌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지난달에 굉장히 그 장대봉이 하나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달에 약간 좀 쉬어가는 시장의 그런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한 2,600 이상에서는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급등한 주식은 또 이렇게 좀 쉬어야지 에너지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많이 좀 눌러지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전형적인 라면 회사가 그 우리가 이제 오뚜기 진라면하고 농심 신라면 그리고 이제 뭐 삼양식품의 뭐 불닭볶음면이 있고 네. 삼양식품의 원조죠 이게 라면에. 근데 이제 각 3사의 그 매출 구조를 보면은 삼양식품은 면류가 거의 90%예요. 거기다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고.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이 제가 빵이란다 그 이 과자 같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품 믹스가 약간 좀 이제 그 아직 좀 덜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더디 가는데 농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뭐 이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농심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뚜기 라면이 있지만은 사실 오뚜기는 사실 먹고 사는 거의 주력 이 제품이 거의 이 소스나 케찹 그런 쪽이 거의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양식품이 이제 거의 그 이 특화된 그러니까 이 라면 쪽에 이 서구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뉴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더 접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출 실적이 매달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보면은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노으로 봐도 지금의 시세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뭐 다음 뭐 계속해서 좀 이어 나갈까요, 그냥? 네, 계속해서 뭐 다른 종목들도 너무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금 너무 차분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에코프로인데 사실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그 이 거론을 안 하면은 또 많이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배터리 서울경제에서 뭐 계속해서 그 거의 주력 포트로 계속 수익률 때 뭐 시즌 1, 2, 3까지도 에코프로는 거의 뭐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고 이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익률 게임 처음 했을 때가 요 이제 1월 요 때인데 여기가 이제 거의 뭐 1, 20만 원 그 사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주식반장 강의를 통해서 30강을 통해서 7월 요 때까지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여기서 또 수익률 게임에 또 소개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뭐 10만 원에서 80만 원 갔다가 50만 원까지 쪼개졌다가 다시 또 150만 원까지 올랐다가 뭐 90만 원까지 해서 100만 원 언저리까지 했다가 다시 지금 1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동종목을 저희 노란톡에서도 제 강의를 듣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수익을 엄청 많이 내고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큰 수익의 그 주력 포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그 좀 중요한 구간이 좀 된다. 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요거를 거의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주력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그 현재 에코프로는 한 100에서 120만 원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32만 원에서 35만 원,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55만 원에서 뭐 60만 원. 그런 자리.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플러스 10% 전후의 그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주가 얼마고, 뭐 포스코 퓨전 같은 경우 수주 잔액이 지금 100조가 넘어갔고, 글로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셀 3사가 현재 뭐 배터리 수주액이 1,100조다. 뭐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반영받은 올해의 실적, 그러니까 올해 나온 실적을 해서 반영받은 거는 현재 있는 그 가격권이 거의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이익 실현도 좀 익절도 하고 해서 이제 몰고 오다가 하고 이제 좀 다시 또 편입의 이제 어떤 그런 자리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뭐 이거 MSCI 편입이 돼가지고 뭐 이제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접근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종목이 앞으로 성장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요. 그렇지만은 단순히 올해 이렇게 열풍을 일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포모 현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동종목을 지금부터 100만 원 이상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100만 원이 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다음의 미래를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어떤 방송이나 잠깐 반짝하면은 또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반짝대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믿고 나는 갈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한번 파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10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갈 때는 저 앞에서 50만 원, 60만 원대 살 때는 그냥 묻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동종목을 흔들림이 없이 가져가면 분명히 이익이 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의 흔들림이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황금돼지인 줄 모르고 그냥 똥돼지인 줄 알고 버리고 다른 거 엉뚱한 거 타고 하시는데 동종목을 그렇게 해서 믿고 가시려면은 정말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열려 있는 9월 한 달에 어떤 기회 요인이 발생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첨언을 좀 해드리고요. 아무튼 에코프로는 상당히 좀 그 관심 있게 이 시장에서 빼놓고 보면은 안 된다. 흔히들 우리가 코스닥 지수 이제 뭐 1000포인트 가네 마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에코프로 BM을 거론을 안 하고 1000포인트 간다는 말을 해요. 굉장히 그거는 역설적이거든요.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을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 사람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간다라고 떠드는 거는 하수다. 거듭 말씀드려요. 이 코스닥 지수는 분명히 1000포인트 넘고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두 종목을 거론을 하지 않고 코스닥 지수를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문종훈 감독님만 믿을게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뭐 다음 이제 종목 또 리뷰도 하나. 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열띠게 또 이렇게 말씀해 그럼요. 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건 경고성으로도 들리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것만은 아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닛 요 종목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동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바이오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특히 신약 바이오. 무슨 뭐 개발해가지고 임상을 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뭐 한다, 일정을 갖고 한다. 절대 고금리 상황에서는 바이오 신약은 쉽게 말해서 바이오 신약은 껍데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연구개발 R&D를 하려면은 자금을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야 돼요. 고금리에서 누가 지금 그런 펀딩을 해주겠냐고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포,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몇몇 종목들이 지금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그런 뭐 신약 개발이 어쩌는지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는 거에만 하셔라. 아는 거에만. 바이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임상이 뭐 라이센스가 되고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야 되는데 자, 루닛 이거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예요, 지금. 의료 AI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 지금 루닛이 넘버원이고 시가총액이 지금은 2조 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렇게 좀 하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가 넘버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바짝바짝 되고 있는 뭐 종목도 있잖아요. 딥노이드라든가 JLK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번에 시가총액이 뭐 한 4천억, 5천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반짝반짝 그 비우노 같은 거 반짝반짝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넘버원은 루닛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유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거는 다 받아도 좋다. 그렇게 보시고 좀 좋은 기회가 앞에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이고
이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제 뷰노나 딥노이드나 뭐 이 JLK 같은 종목을 지금 증거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이런 종목을 커버를 하지는 못해요. 에코프로를 배틀에서 제외하고 무슨 엉뚱하게 LNF니 첨보니 그런 거 커버하듯이 실질적으로 넘버1 종목은 커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커버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 뷰노나 딥노이드나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은 얘다. 그렇게 보시고 얘의 추세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반기에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벌써 포트폴리오 탑5에 속한 3가지 종목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리뷰만 듣고 아직 조금 더 들어봐야 하는데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샵 0082로 문주홍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노란톡으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희 감독님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심심하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조용하게 좀 좋은데요. 쓰셨잖아요. 지금 예. 제가 옆에서 사실 이게 뒤통수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유, 네, 아닙니다. 말씀하고 싶으셨잖아요. 불금이잖아요. 파이팅 하셔야죠. 그럼 이제 감독님들 파이팅하게 예. 1위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자비스 지금 저희 어떻게? 자비로운 네. 종목입니다. 네. 자비스는요. 일단 뭐 산업용 엑스레이 종목이에요.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감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리그의 종목을 선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7월 달에 상단을 3,000원대에서 거의 7,000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거리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이 세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단 아래 내려갔잖아요. 네. 그죠? 그냥 쭉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리량이 없다는 거. 거리량이 없다는 것은 한 바닥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위에다가 놔두고 네. 옥상에 놔두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가지러. 그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는데 다시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5,000원대까지 한번 다시 띄움박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여기 현재 가격대에서 살짝 눌러주면은 61선 지지력이 확인되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 이 논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본다면은 일단 이렌시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네, 예. 오후장에 살짝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얘들이 좀 건방지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 로봇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의 감속기를 거의 99%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렌시스, 이렌텍 이렇게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건 결과론적으로는요. 보통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한번 위에 흔들어 놨어요. 장대봉으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 흔들었다는 것은 과거 6월 달에 고가의 물량을 한번 흡수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종목군은.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오늘 꼬리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월요일이죠. 다음 주. 올 화요일 이틀 동안 눌림. 딱 답 나오죠. 제가 아까 자비스 61선, 지금 현재 이렌시스 61선. 여기 지지받으면 한 2, 3일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상단 공격 3,100원대를 한번 다시 한번 휘저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또 한 번의 눌림 구조에서는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기본 20, 30%짜리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겠죠. 한 종목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 다 할까요? 하고 싶은 예. 대로 하세요. 오늘 제 시간입니까? 네. 우리 아까 문종 문종 감독님 감독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조용하시는데요. 성경희 감독님 예. 타임입니다. 일단 상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일단 뭐 흑연,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으로 흑연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흑연 관련주인데 또 초전도 관련주인데 이제 초전도는 4개 기업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일단은 초전도를 한번 한바탕 소동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여기 상승세는 반대로 뭡니까? 흑연 관련주로 또 한 번 상승세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흑연은 계속해서 필요성이 강하거든요. 우리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물량 없이 하단을 때렸어요. 이것도 61선까지 눌림입니다. 보통 61선까지 눌리면서 거리량이 어느 정도 나왔냐가 중요한데 일단 61선까지 눌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지금 세 종목 설명해 드리잖아요. 네. 다 다음 주에 한 번은 눌림 구조로 치고 다시 한번 상당 공격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추가 전략을 짜고 다시 한번 2,400원, 500원. 왜? 여기 지금 금년 6월 달 패턴을 보시면요. 이 6월 달에 물량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박스를 치면서 어떤 전략이겠어요? 여기 박스 쳐놓고 가두리 파동 속에서 매집 전략입니다. 세력들의. 그러면 어느 순간은 이 고가를 돌파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로 연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전략을 짠다 가면은 또 수익률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 번 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사이좋게 지금 세 종목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성경희 감독님과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성경희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좀 해봐야겠죠. 뭐 종목별도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을 저희가 알아야 승부수를 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문종 감독님께 여쭤보고 네. 싶어요. 시장 전망 지금 가을이 됐으니까 청고마비의 계절 아닙니까? 네네네. 저희 계절도 살쪄야 되는데 네.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저하고 뭐 함께 하셨으면은 당연히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함께하게 돼가지고 아직 좀 다이어트 돼 있나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방송을 같이 이렇게 연초부터 하시는 우리 앵커님들이 이 옆에서 이렇게 그 바로 이렇게 해줘도 네. 살이 절대 안 찌더라고 계좌가. 왜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쨌든 올해 이제 벌써 가을이 왔잖아요. 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제가 아마 시장 뷰를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청을 하시고 또 계속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시장 뷰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오고 있었고요. 진행이 되고 있다. 자, 8월 달에 지수가 7.5% 빠졌어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중 지수가 7.5%가 빠졌으면은 코스피 지수 7.5%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기본적으로 10% 이상 터지면은 다행이다. 그냥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잘 계좌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종목 배합이나 현금 보유 비중이나 그런 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 주셨으면은 큰 타격은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2,600 이후에서는 좀 조심하시고 현금을 좀 확충하시고 잡다한 주식들 막 백화점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핵심에 좀 집중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9월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좋은 평소에 좀 사고 싶었는데 좀 못 샀던 거. 머뭇대서 좀 못 샀던 거 그런 거를 좋은 자리가 이제 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 좋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추석 전후까지 해서 이 자리가 좀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해서 아무튼 천천히 이렇게 좀 바구니에 좀 담고 그동안 현금을 확보해 놨으면은 좀 바구니에 좀 천천히 담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올 이 연말 연초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뭐 엄한 데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올 추석이 어쨌든 좀 힘들으시겠지만은 제 말씀을 듣고 이 추석 전후로 해서 또 한 번의 타이밍 그런 부분을 잡고 가시면은 내년 구정은 해피한 구정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자리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수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차트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저는 차트 그렇게 별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월봉 차트인데, 산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에서 급등하고 산하나 그리고 코스피는 사실 올해 2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650포인트 찍고 지금 별반 차이는 없어요. 별반 차이 없는데 이 과정 동안에 어마어마한 종목의 변화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고 안정감 있고 희망을 갖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자, 지난 8월 달에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딱 나오다시피 8월 달은 음봉이에요. 8월 달에는 딱 음봉. 자, 그러면 8월 달이 음봉이니까 9월 달에 그냥 확 해서 달려 들어간다? 오히려 그거를 경계하셔야 된다. 9월 달에 그냥 지난달에 7개월까지 쫙 올라오던 게 뭐 8월 달 한 달 음봉을 해서 아래꼴에 닿았으니까 뭐 그냥 확 날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좀 누워지는 그런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좀 보여져요. 아무튼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그런 이따가 제가 이제 2부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9월은 여러분들이 10월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을 좀 우울하게 좀 이렇게 괜히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보내실 상반기였다면은 아무튼 요번에 9월이 추석 전후에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말 그러니까 내년 구정을 해서 좀 좋은 자리가 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주말 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계좌 한번 싹 까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어떤가. 내가 저번에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좌를 한번 까서 냉정하게 털 거 털고 준비하고 문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계좌 까서 한번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까서 내가 진짜 모르고 산 주식이면은 그냥 월요일 날 파시고 현금 딱 갖고 있다가 9월 달 중에 사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9월 시장에서는 조금 종목들을 쇼핑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근데 저희 뭐 아무거나 쇼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집중할 만한 섹터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볼까요? 제가 올해 계속해서 이 축으로 말씀드린 게 1월 달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네. 게 올해는 2023년도는 매크로 지표 다 집어치우고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이 무슨 뭐 고용 지표나 무슨 뭐 물가 지표 나오면은 금리를 올린 데더라 뭐 내린 데더라 하면서 일희일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상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정이 왔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거 변함이 없어요. 배터리, 반도체 두 축으로 일단은 놓고 보시고 그 외에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좀 중요한 좀 섹터들 있잖아요. 그거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밸런스, 그러니까 계좌의 밸런스,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해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뭐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툭 터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로 보장 상품이 아니고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번 돈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덜 터질 동안 이렇게 조종계는 덜 터지게끔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배터리와 반도체 그 두 축을 잘 버물려서 여러분들이 잘 배합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조금 주도주가 된 섹터들을 꼽아주지 않으셨나 싶네요. 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안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3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전략도 한번 여쭤봐야겠죠. 지금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9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말씀하신 문종 감독님과 비슷한 의견이세요? 조금 네. 의견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어차피 논의하는 거고 소통하기 네. 위한 이 자리잖아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지표를 조금 중요시 봐요. 이 지표 자체가 예를 들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4.4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나스닥이 14,000을 돌파시키면서 4.1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 대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매월 그 둘째 주 이번 달은 이제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일주일 전부터는 하방 공격이 지금까지 계속 강했어요. 하방 공격이 올렸던 걸 그대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반기 시장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전에 3.2까지 나왔는데 지금 유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유가가 75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서 놀았어요. 근데 8월 달에는 75달러에서 85달러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직격탄이 가는 게 유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에 하나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2,500을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고가 잡히고 때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냐.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삼성전자가 4,000원이 올라갔으면요. 아무리 못 올라가도 지수 상승폭이 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농으로 올리고 에코프로는 숏으로 때렸습니다. 그게 어제 31일부로 MSCI 지수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이에요. 이제 주도주 섹터는 반대로 두 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올린구에 대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그룹도 지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향간의 그 찌라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45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고 에코프로는 7, 80만 원대까지는 반토막 낸다는 그런 속소리도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모건스탠리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지금부터는 이제 펼칠 수 있다는 전략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체크해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지수를 빼면은 삼성전자가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69,500원을 도입화시키는 구조가 최근에 들어서 한 번은 나타나야 된다. 최근에 이틀 정도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어제도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 재료로 4,000원을 띄우면서 에코프로 하락을 막아내고 지수는 겨우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포인트. 이건 안 맞아요.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동시표선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수는 박아놓고 요즘 보면 극단적으로 섹터별로 순환이 빨리빨리 돌아요.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빨라요. 이쪽 올라갔다가 한번 흔들어 저도 버리고 어지럽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날입니다. 반도체 섹터들이 다들 강했어요. 뭐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뭐 20, 30%는 기본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상한가 종목들이 반대로 이제 월요일 시장부터 다음 주 13일까지 이제 다 다음 주죠. 13일까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4,000원을 올렸으면은 기본적으로 해서 2,000원 정도는 또 조정폭을 주면서 시장의 공포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막상 13일 날 뚜껑을 열어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 시장까지 상승폭이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이 금리 인상 모멘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번 시장에 또 공포를 한번 만들어놨다가 또 N자 파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 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대신 박스를 2,650을 돌파시켜서 2,750까지 가는 전략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섹터를. 예. 네. 그러면 섹터 바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에서는 질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보면은 섹터별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은 반도체도 갈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초에 보통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가 기본적으로 증권사 내포트 자료는 우리가 1분기 때도 6천억대, 2분기 때도 6천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증권사 데이터 자체가 3조에서 7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분기대별 5배에서 6배씩 나와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그냥 레버리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느니 저 같으면은 그 1,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은 장비주, 부속 이런 반도체. 그러면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날 겁니다.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은 오늘 보시면 반도체 섹터들은 반대로 20%, 30%씩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5%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나머지 부품단들은 20에서 30%씩 올라가면 섹터 레버리지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대로 우리가 섹터별로 부품주들 이쪽 관련주로 섹터를 정하고 그다음 원자력. 원자력은 정부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니하고 인도 이번에 순방 5일부터 10일까지 순방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원자력 쪽에 수급을 조금 더 강한 수출 모멘텀을 좀 찾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자력 쪽도 순환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섹터가 또 만들어질 거다. 근데 사실 드릴 말씀 많은데 이게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네. 저기 방송에 오셔가지고 방송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희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노란 톡박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에 성경희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노란 톡박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에는 또 주전 선수가 누구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희 감독님의 주전 선수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네요.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꾀하는 종목입니다. 주택 부문에 편중됐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해서 주요 축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문종 감독님의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두 가지 큰 호재가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이 큰 종목이 무려 6%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희 감독님 코오롱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제 다변화를 꾀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종목을 좋아하세요? 이때 저는 이제 개별 종목을 좀 좋아해요. 네. 코롱 그룹주인데 일단 뭐 SOC 사업 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사우디 국부펀드 군고직이죠.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하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순환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일단 섹터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 뭐 히링 같은 종목이 오늘 종가상으로 상한가가 딱 마감됐고요. 이제 그 여타 우리가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이 발빠르게 내 다음 주는 추가적인 상세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보면 2022년 9월 달에 고점 거의 3만 원 가까이 확인했다가 지금 현재 아예 거의 45도 각도로 거의 1년 반을 죽여놨어요. 네. 그리고 인제 하단에서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이제 개별주를 선택하기 위한 게임을 진행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은 장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추세를 돌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면은 의도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12,000원대잖아요.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사이즈는 나와요.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21선에 상향 돌파 시켜놓고 지금 이격은 있어요. 저기 그 121선하고 61선하고 차트를 보시면. 그러면 다음 주를 겨냥해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네.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사우디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히림이 오늘 상각과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순환이 발빠르게 기본적으로 1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한번 당겼다가 눌린 코스로 만들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뭔가 가격권에서 좀 좋은 전략으로 좀 매수 단가를 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0, 30%대의 수익률을 좀 달성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 중요하겠죠. 매도도 그렇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싼 가격에 적정한 매수 단가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월요일 날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사우디 국부펀드 이슈와 엮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샵 0082번 누르시고요. 성경이 세 글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종 감독님의 종목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뉴스만 좀 큰 게 2개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볼까요, 저희? 삼성전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주전 선수로 사실 출전시킨다기보다는 네. 오늘 좀 이슈가 됐으니까 거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가져 나왔고요. 삼성전자 사실 뭐 저는 뭐 매매는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매매는 안 하고 삼성전자의 이 추이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장비나 뭐 부품 소재 그쪽에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죠. 하이닉스도 사실은 매매는 안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장비주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도 이제 노란톡에도 말씀드리고 이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제 같이 했던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거 누구도 거론을 안 할 때 모아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는 오늘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계약을 이제 따냈다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나홀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가끔 가다가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그러한 시장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한 4, 5% 떠주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밋밋하게 더 죽여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지수는 그냥 제한적인
상승이 딱 그냥 걸리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이 공룡 하나가 딱 움직여 버리면은 다른 것들까지 올려버리면 지수는 거의 뭐 폭등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제가 노란톡에도 이제 뭐 전달도 해드렸지만은 지난 봄에 이미 지난 봄부터 거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게 이제 오늘 부각이 좀 됐을 뿐인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그 H100이잖아요. 그 핵심 그 칩. 그거를 이제 그 외주 생산을 맡기는 데가 TSMC예요. 지난 봄부터 해서 그 얘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이 뭐 MS라든가 퀄컴이나 아마존이나 서버 증설을 하고 AI 뭐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를 하는 기업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납품을 해서 더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TSMC의 현재 그 캐파로는 안 되니까 요청을 해도 TSMC는 이 엔비디아 혼자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때 거 메이저급의 어떤 이 설계 회사들, 그 회사들 거를 전부 다 생산을 하니까 추가 생산은 못 해주겠다라고 한 게 지난 봄에 거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3나노, 4나노를 할 수 있는 그 품질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좀 오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는 이미 봄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뭐 그때도 막 올랐던 게 사실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곧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내용이고 다만 이제 그 HBM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죠. 그동안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삼성전자는 이 H100을 시스템 반도체를 결국은 위탁 생산을 오케이 해줄게 대신에 우리도 HBM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이닉스만 주지 말고 우리한테도 이거를 같이 세트로 패키지로 해서 우리한테 줬으면 어떠냐 그런 논의가 지난 5월, 6월 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건데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이제 앞으로 보는 뷰는 이렇게 해서 되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생산은 내년 뭐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고 오늘 이제 한간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얘들이 그동안 독점 납품을 했던 하이닉스는 결국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뺏기니까 먹는 파이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워낙에 수요가 많은 거죠. 이 시스템 반도체 현재 AI 반도체는 워낙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포화 상태가 돼서 진짜 AI 이 GPT 생성형 AI를 누구나 다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다 한다고 하잖아요. SKT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초창기에는 다 하는데 그중에서 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죠. 결국은 넘버 1, 2만 남게 돼요. 그럼 그 사이까지는 가장 필요한 게 이 엔비디아의 GPU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수요는 확대가 되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하이닉스한테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셔라.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날아가겠지 하고 막 덤벼드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그동안 워낙에 묶여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나는 죽어도 대형주에서 조금 먹다라도 이걸로 갈래 하면 할 수 없지만은 정말 묶여서 할 수 없는 분들은 한 뭐 요번 기회에 조금씩 덜어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계기로 좀 삼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네, 문초원 감독님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엔비디아 향 이슈가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모두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벌써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핵심 부분들 요약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프로 주식 리그의 핵심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최종 준우승에 빛나는 문종훈 감독님, 5주 누적 수익률이 무려 8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희 감독님이 편입했던 종목인데 이렌시스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아주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증시는 단풍빛으로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배터리와 반도체주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유사 수신 행위나 1:1 상담 등은 불법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